치아 건강 관련 어렵거나 애매한 질문들 백 교수가 답변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센트리얼 치과병원 병원장 백인규입니다. 서울 센트리얼 치과병원 수석원장 박승주입니다. 지난 1부에서는 앞니 돌출의 원인과 소와 치주염과의 관계에 대해 얘기했죠. 오늘 2부에서는 앞니 돌출을 방치했을 때 생기는 문제와 어떻게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는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님들이 궁금해할 부분들을 알기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앞니 돌출을 방치하면요, 기능적인 문제부터 나타납니다. 입술로 치아를 잘 덮지 못해서 입안이 건조해지고 충치와 치주염 위험이 높아집니다. 맞습니다. 혀 위치 이상이 지속되면 삼키는 기능과 발음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고 구강호흡이 계속되게 되면 심하면 수면 무호흡으로도 이어져 집중력 저하와 성장 호르몬 분비 저해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외모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사회적으로 위축되거나 자존감 저하를 불러와서 유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춘기 전에 이런 외모 컴플렉스를 겪게 되면 성인이 돼서도 심리적 문제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골격과 교합 문제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아이의 얼굴뼈는 성장하는 동안 계속 변화하는데 앞니가 돌출되어 있고 구강 기능에 문제가 있으면요, 이 성장 방향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을 다무기 힘든 상태가 지속이 되면요, 아래턱이 뒤로 밀리거나 얼굴이 좀 길어지는 등 비정상적인 골격 패턴이 형성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얼굴의 균형이 깨지고 정상적인 교합이 어렵게 되며 심한 경우에는 이게 턱관절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성인이 돼 골격 성장이 완전히 끝나면 이미 고착화된 뼈의 구조를 수술 없이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초기에 문제를 발견하고 치료하지 않으면 나중에 수술적 교정이 필요하거나 교정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기 진단과 기능 평가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선 아이의 혀 위치가 정상적으로 입천장에 잘 닿는지, 입술이 잘 닫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아이가 코로 숨을 쉬는지 아니면 입으로만 숨을 쉬는지, 구강호흡 여부도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세, 특히 고개를 숙이고 있지는 않는지 습관성 자세도 평가 대상입니다. 구강 호흡은 정말 중요합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 자꾸 이제 코가 막힌다고 입을 벌리고 이렇게 숨을 쉬잖아요. 그러면은 꼭 이비인후과나 치과에서 검진을 좀 받아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많은 경우 비염이나 아데노이드 비대 같은 문제로 이렇게 코 막힘이 심할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이때는 꼭 원인을 같이 해결해 줘야 근본적인 개선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치료법으로 구강 근기능 훈련이 있습니다. 이 훈련이 뭐냐면 혀의 위치를 올바르게 바로잡고 입술에 힘을 키워서 삼키는 습관도 올바르게 교정하는 훈련인데요. 이제 혀를 입천장에 붙이고 입술을 꼭 담은 연습을 해야 합니다. 지금 저도 방금 이렇게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혀 끝을 입천장에 대고 입술은 다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침을 삼키는 연습까지 많이 하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혀로 치아를 앞으로 미는 습관이 있는 분들한테는요, 제가 혀 끝을 입천장에 대고 입술을 다물고 침 삼키는 것을 60번씩 6세트 하루에,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60번 물 한 잔 마시면서 아침 식사하시고 나서 60번, 점심 때 60번, 이렇게 60번씩 6세트를 한 3개월 정도 하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습관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요,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성장에도 도움이 될 뿐만이 아니라 성인의 경우에도 혀의 위치를 좀 올려주면요, 산소가 들어가는 양도 많아지고 해서 두통도 경감이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근육 기능 개선은 단순히 치아의 이동뿐만 아니라 근육과 골격 성장 방향을 건강하게 바꿔주는 겁니다. 즉 성장기 동안 얼굴뼈가 정상적으로 자라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과정인 거죠. 그리고 예방적 교정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영구치와 유치가 섞여 있는 혼합치열기에는 아직 골격이 유연하기 때문에 작은 어금니 공간을 확보하거나 이제 앞니를 보다 쉽게 재배열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교정을 하시게 되면 얼굴 골격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쉽게 줄 수 있습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조기에 교정을 시작하면요, 성장이 끝난 뒤에 수술적 교정 없이도 얼굴 모양 개선과 기능 회복을 기대할 수 있죠. 성인이 돼서 교정을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습니다. 물론 치료만큼 예방이 훨씬 중요합니다. 아이가 입으로 숨 쉬는 습관이 있는지 항상 살피시고 비염 등 코 문제도 빠르게 치료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구강 근육 강화 훈련도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혀를 항상 입천장에 올려놓고 입술을 다무는 연습을 꼭 하시는 게 기본적인 습관입니다. 또 평소에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요즘 아이들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많이 쓰는데 장시간 고개를 숙이는 자세가 혀 근육 악화와 앞니 돌출을 부추기므로 사용 시간을 좀 제한하고 자주 쉬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아이들이 하는 손가락 빨기, 입술 깨물기 같은 악습관도 빨리 가능한 고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악습관이 치아 배열과 구강 기능에 악영향을 끼치니까요. 마지막으로 정기 구강 검진은 필수입니다. 치과에 꾸준히 다니며 구강 위생 교육도 받고 아이가 스스로 입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최고의 예방책입니다. 앞니 돌출 문제는 단순히 외모 고민을 넘어서 기능적이고 환경적인 요소 그리고 병리적인 요인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질환입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치료하면 얼굴 모양뿐 아니라 구강 기능과 아이의 심리 건강까지 모두 개선할 수 있답니다. 이를 위해 치과뿐 아니라 이비인후과, 물리치료, 심리치료 등 여러 전문 분야가 같이 협력해서 치료를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것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